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30도, 진안과 장수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낀 가운데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외상 술값을 두고 벌어진 시비가 끔찍한 방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손님으로 가득 찬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건데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조명기구가 새카맣게 타버렸고 다급했던 현장엔 주인 잃은 구두가 나댄 겁니다. 55살 이모 씨가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은 입구에 집중됐습니다. 아직 현장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불은 이곳 주출입구에서 시작됐고 불을 지른 이모 씨는 이곳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간 불이 확 분지면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그 앞에서 등짝이 탁더라고요. 옷이 달려가는 거 보고 저 사람 잡아라 소리만 질러.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57살 김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30명이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다쳤습니다. 이런 탁자라든가 의자에 그런 폴리에스테르 같은 제품의 유류가 끼얹어지면은 유독성 가스가 같이 병이 발생하면서 불을 내고 달아난 이 씨는 범행 장소와 불과 500m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었다가 3시간 반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자값은 자기가 10만 원인데 업주가 20만 원 덜 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시비가 있었어요. 그 전날부터 서로 업주하고 이렇게 좀 다퉜다는. 이 씨 역시 손과 배에 화상을 입어 경찰에 1차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화물질 언제 준비하셨어요?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기름 미리 준비하셨어요? 네. 그럼 계획하신 건가요? 네. 경찰은 방화치사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점 출입구에서 불길이 시작된 데다 불이 난 주점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적인 소방 설비조차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화상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불길이 시작된 건 주점 출입구 쪽입니다. 피의자 55살 이모 씨는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술집 안에 있던 손님 30여 명은 거센 불길을 피해 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비좁은 비상구로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요구조자들은 이쪽에 무대부, 입구의 반대 부분에 많이 그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내부의 하재 진압과 병행해서 인명구조를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술집 안은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은 25분 만에 잡혔지만 이미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전신 화상을 입거나 의식이 불명확한 중상 환자들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다 유독가스를 다 맞은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부족한 소방 설비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 주점 안에 있는 소방 설비는 소화기 석 대와 비상 유도 등이 전부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방화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령화 시대,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시설이죠. 실제로 전라도에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6,6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기존 회원들의 텃세로 신규 회원이 들어가는 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9달 전 팔순 노모를 모시고 전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길동 씨 부부. 지난 3월 어머니와 경로당을 찾았다가 정원이 다 차서 이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펜션 씨가지고 여행을 사가려고 하려니 못 나오시고 돌아가시면 이 같은 운영 방침 탓에
벌써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혼자 계시니까 치매가 올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가서 이렇게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참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이사를 괜히 왔나. 언제 해결이 되냐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에 신고된 정원은 60명이지만 기자가 방문했을 때 있던 인원은 고작 9명. 평소에도 이처럼 10명 이하일 때가 많아 공간은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60명이 한 번에 와서 다 앉아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전화로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대화가 안 되세요. 현재 전북의 경로당은 무려 6,600여 개로 한 해 예산만 260억이 넘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로당의 몸집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배타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전문 매장이 상해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总体来说的话，我觉得还是算蛮健康的。然后最主要我就是之前有看了一个关于就是宝宝饮食辅食的零食。 모두 9개 업체가 참여, 김치와 발효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매장 운영은 익산 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수출 지원 협약을 맺은 중국의 한 유기농 유통회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익산 식품 클러스터 업체들의 중국 내 판로 개척도 지원하게 됩니다. 去年我们和 Food Plus 产业园进行了贸易的协议然后 Anyway 呢是起了一个其实为韩国的食品打开了一个通往中国的一个窗口。 익산 식품 클러스터 업체들이 직접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이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한정된 우리 국토 내에서보다 해외 글로벌한 시장에서 해외 시장 판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익산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아일랜드 공영방송인 TG4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방송교류에 합의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해 두 나라 문화교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지난 2014년에 제작 방송한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고인돌입니다. 유럽과 한국에 분포하는 고인돌 문화의 우수성을 조명한 이 특집 다큐는 2014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공영방송인 TG4는 이 프로그램을 아일랜드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 6월 JTB 전주방송과 아일랜드 공영방송 TG4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제작을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아일랜드 TG4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방송사의 대표는 5가지에 합의했습니다. 최상의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두 나라 문화 교류에 힘쓰고 매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합니다. 또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재정 마련은 물론 프로그램의 유통과 마케팅을 함께 노력하고 인적 교류를 통한 인력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TG카와 JTB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지만은 사실 각각 경험했던 역사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오디언스, 리스너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역사에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두 방송사는
현재 영국 방송사 F4C와 공동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장벽을 오는 8월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에는 조선시대 수군이 머물던 군산진이 있었는데요. 군산진의 과거 모습과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수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과거 전북의 군사적, 경제적 관문 역할을 한 군산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산진과 관련한 문서와 사진 등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남원시가 지난 2015년부터 오래된 저수지 11곳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220곳으로 이 가운데 완공된 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193곳에 이릅니다. 이번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재해위험 요인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고추장 민속마을과 체험농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블루베리 품종과 자재 전시회, 블루베리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험과 볼거리와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장수군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을 통해 장수군 축제를 홍보하고 1사1촌 자매결연과 농촌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 당이 지방선거 이후 일제히 전당대회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도내 정치인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론이 나오면서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주선 대표와 정운천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갔으며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차기 대표 등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전주의 시내버스 422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전주시는 1차로 오는 9월까지 시내버스 130대, 그리고 내년까지 292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이 맡고 전주시가 와이파이 운영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지금까지 2,8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5,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800억 원을 지출해 2,2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7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합니다. 전라도는 군복무를 앞둔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면 군복무 대신 26개월에서 34개월을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